그즘 계속해서 남편의 귀가가 늦었어요. 평소라면 꼬박꼬박 집에서 저녁을 먹던 사람이 자꾸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 초대가 돌잔치 한다는데 다녀와야겠지? 원래도 주변 사람들 행사를 이렇게 챙기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오늘은 같이 먹는 줄 알고 저녁 준비 다 했단 말이야. 재수 씨랑 같이 먹어. 동서? 혹시 몰라 동서에게 전화해보니 동서가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신랑도 일 많다고 야근이라고 했거든요. 잘 됐다. 형님이 저 저녁 먹여주시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동서랑 밥도 먹고 긴 수다를 떠는데 어느새 시간이 밤 10시인 겁니다. 동서도 가봐야 하지 않아? 돌잔치면 이쯤에는 끝났을 것 같은데. 더 늦게 오실 거예요. 동서가 무심결에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더 놀라더라고요. 어머나, 동서, 지금 우리 신랑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돌잔치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 더 천천히 오시지 않을까. 근데요, 형님. 어, 혹시 요즘 아주버님 좀 달라진 거 없어요? 동서 혹시 뭐 알아? 좀 전에 한 말도 좀 이상하고. 아주버니 어떤데요? 요즘 들어 여기저기 가는 데가 많은 눈치야. 원래는 안 그러더니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부르는 데마다 다 다니는 건지. 저 얼마 전에 호텔에서 동창회를 했었거든요. 동창회? 동서가 갑자기 동창회 얘기를 꺼내서 뭔 소린가 했어요. 안 그래도 아까 형님이 저녁 먹으러 올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됐다 싶어서 오긴 했는데 해맑은 형님 얼굴을 보니 입이 떨어져야 말이죠. 동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호텔에서 동창회를 했는데 아주버니를 봤어요. 언제? 날짜를 들어보니 남편도 동창회를 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혹시 그날 그 호텔에서 다른 동창회도 있었어? 왜요? 아주버니께서 동창회 간다고 하셨어요? 어, 저랑 동무는 아니시니까 우리 동창회에 오신 건 아닐 거고 동창회가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누구랑 있는지는 똑똑히 봤어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네. 웬 외국 여자였는데? 뭐? 제가 혹시 몰라서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호텔 근처에서 얼쩡거려 봤거든요? 근데 또 그 외국 여자랑 같이 객실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어떻게 함부로 끼어들어요. 제가 뭘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닌데. 형님도요. 명심하셔야 해요. 증거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섣불리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증거? 그때 제가 사진을 찍어볼까 했는데 동창회 때는 정신이 없어서 지나쳤고 두 번째로 봤을 때도 제대로 찍히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옆에 서 있는 금발의 여자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찍었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도 했고 정면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기가 차기도 하고 동서한테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동서가 사진은 전송해준다고 해서 일단 사진 받고 동서는 돌려보냈어요. 혼자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딸이랑 남편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열이 뻗치는 걸 꾹 참고 말했어요.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아빠랑 이 앞에서 만났어. 그랬구나. 당신은 돌잔치는 잘 보고 왔고? 딸내미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제 아빠를 보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혹시 돌잔치를 호텔에서 했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뭐 요즘은 호텔에서들 많이 한다길래. 세상 참 좋아졌어. 돌잔치도 호텔에서 하고. 그렇지. 다음에는 나도 같이 가. 나 호텔 구경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아, 그랬나? 그러면서 같이 가겠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었어요. 남편과 소개팅하던 날도 회사 동료가 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나보라고 해서 나가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예요. 에? 연애까지는 하겠지만 결혼은 안 해요. 죄송해요. 주선자가 그 말은 안 전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제멋대로 연애만 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냥 몇 번 더 만나보시죠. 만나보자고요? 네, 저도 마음에 들거든요. 혹시 비혼주의자세요? 그건 아니지만 비혼주의자를 존중합니다.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긴 했어요. 그래서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 집안 얘기도 하게 됐죠. 그래서 비혼주의자라고 했던 거야? 음,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생이별을 했으니까. 그럼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 아버지는 안 보고 살았고? 아빠는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가셨어. 그 후로는 아예 연락도 안 돼. 상처가 컸나 보네. 그 즈음에 부모님이 너무 많이 다투셨거든. 내가 알기론 둘이 첫사랑이야. 정말? 음, 첫사랑이랑 결혼해도 저렇게 싸우다가 이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한들 과연 행복할까 싶더라고. 오히려 첫사랑이라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 오히려? 음, 너무 뭣도 모를 때 서로에게 빠져서 끝내 헤어지지 못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 우린 뭐가 다른데? 우린 다 커서 만났고 더 성숙할 때 만났잖아. 뭐야, 그래서 결혼하자는 거야? 더 만나보고 하고 싶으면 말하라는 거지. 근데 나 이번에 청약놓은 아파트 받는다? 정말? 잘 됐다. 잘 됐지. 같이 가서 볼래? 그러면서 남편이 서서히 저를 결혼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안방으로 하면 좋겠지. 채광도 좋고 진짜 좋다. 자기는 어떤 인테리어 좋아해? 왜? 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하려고? 이왕이면 나는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남편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뭘 해도 남편이 좋다고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 집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게 됐다고요. 남편의 아파트를 제 취향껏 꾸미고 보니 자꾸 그 집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느니 그냥 같이 살자 그러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얘기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 시댁 식구들이랑 밥도 먹고 있고 또 정신 차리고 보니 상견례까지 척척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자 엄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 나 우리 딸이 진짜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했어. 부모가 못나서, 못난 모습만 보여서.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이라도 이렇게 되길 바라신 것도 아닐 거고요. 너무 어릴 때 만나서, 철이 없을 때부터 만나서 배려가 많이 부족했어. 그런데 엄마가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둘은 잘할 거야. 제가 잘하겠습니다. 같이 잘해야지. 그래도 여러모로 고마워. 우리 딸이 나 이혼하고 나서부터
참 많이 외로워했는데. 참 다행이야. 자네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알고 보니 남편의 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시집온 동서 덕분에 시댁 생활도 수월했죠. 동서가 성격이 워낙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았거든요. 형님, 제가 손맛은 좋으니까 형님은 준비하는 것만 도와주세요. 동서는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살림을 잘해? 저는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집 와서 일도 안 하고 살림만 했으니까요. 형님은 어떠세요? 일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거? 저는 안 해봐서 상상이 안 돼요. 아직은 애가 없어서 할만하지. 애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일 것 같아.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요? 얼마 후 정말 임신하면서는 아주 고생했어요. 특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하필 그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출산이 참 두려웠어요. 원래는 엄마가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직장을 관둬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영웅처럼 손을 내밀어 준 게 우리 동서예요.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으면서 퇴사 고민을 말했더니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절대 일 포기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도 애 때문에 경력 단절 선택했다가 애들 다 크고 나니 다들 후회하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어차피 집에서 애들 보고 살림밖에 안 하잖아요. 하나 더 끼워서 키운다고 생각하면 별일도 아니에요. 처음엔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동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회사 일이 바쁠 때마다 동서가 우리 애를 자기 자식처럼 돌봐줬거든요. 그때부터 동서랑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쯤 제가 애를 더 안 낳으니까 동서가 묻더라고요. 형님, 혹시 저한테 맡기는 게 미안해서 애 더 안 낳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애 하나 더 낳는 게 쉽지가 않아. 첫째도 동서 덕분에 겨우 키웠는데 어떻게 하나 더 낳을 생각을 하겠어? 용돈으로 위장한 수고비도 매달 주셨잖아요. 아, 그거라도 해야지. 가뜩이나 미안한데. 형님도 참. 아무튼 하나 더 낳고 싶으시면 걱정 말고 낳으세요. 저는 아들만 둘 낳아서 그런지 조카라도 딸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딸이 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동서에게 도움받을 일이 확실히 줄긴 했지만 하나를 더 낳을 용기는 없었어요. 물론 우리 남편은 결혼으로 한 번도 외박도 안 한 사람이었고 저도 일하는 시간 외에는 집에만 있었지만 그때라도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데 동의했어요. 아이가 크면서 새 식구끼리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 식구끼리 사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우리의 일상에도 하루아침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렸죠. 처음에는 동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동서가 말한 호텔에서 남편을 목격한 날이었어요. 외국 여자랑 객실로 갔다는 말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옆에서 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이지 당장 깨워서 진실을 묻고 싶더라고요. 겨우 참고 뜬 눈으로 일어났는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당신 오늘은 제때 퇴근하는 거 맞아? 어? 그럼.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내가 뭐 사올까? 그래도 오늘은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오려는 건가 싶었는데 저녁을 먹자마자 남편이 밖을 나갔다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작전을 바꿔서 집에 왔다가 나가기로 한 건가 싶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장례식. 요즘 부쩍 장례식이 많네? 아이, 그러니까 말이야. 나이 먹으니까 자꾸 부고 소식이 느네. 누구 장례식인데 나도 같이 갈까? 당신은 잘 모르는 사람이야. 회사 동료. 혹시 얼마 전에 돌잔치한 그 동료는 아니지?
아이, 그럼. 절대 아니지. 요즘 들어 주변에서 뭐 그렇게 일이 많냐고 말하려다가 꾹 참았어요. 남편도 꽤 긴장한 눈치였고 동서의 말도 떠올랐고요. 절대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던 동서의 말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좀 늦을 거야. 그래.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남편의 뒤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에 있던 딸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어디가? 어? 아, 그게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왜? 아빠가 의심스러워서? 어? 아빠가 자꾸 거짓말해서 뒤라도 밟아보려는 거잖아. 너 알고 있었어? 응,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아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해.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기다려봐.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그러더니 다시 횡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애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어차피 말해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 한참 사춘기라 웬만해서는 먼저 말을 안 하는 앤데 굳이 나와서 말을 해준 거 보면 그냥 하는 소리 같진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아야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의심만 늘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렸어요. 잠도 오지 않아서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데 현관문 도우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문 열리는 소리부터 너무 조용하더니 쉿 하는 남편의 작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누군가를 데리고 온 건가 싶어 현관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여보.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경악하고 말았죠. 정말로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게 다 누구야?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남편 외에도 어른들의 웬 애들까지 줄줄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급히 거실불을 켰어요. 가장 먼저 보인 건 외국인 여자였죠. 동서가 보내준 사진 속 그 여자 같더라고요. 설마, 여보, 많이 놀랐어? 너 지훈이니? 외국인 여자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는데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누나, 그 남자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빠를 따라간 제 남동생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여보?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안 자고 있을 줄은 몰랐지. 그제야 남동생 옆에 선 외국 여자가 새로 보이더라고요. 그럼 저 여자분이 당신 옳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해? 그때였어요.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올케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보기에는 완전 외국인 같지? 장모님이 한국분이셔. 정말? 머리색도 탈색한 거야. 원래는 검은색이야. 어머, 그래도 다행이네. 정서가 통하는 부분이 좀 있었겠어. 아내랑 처음 만난 곳이 어딘 줄 알아? 어디? 한인타운에서 순대 먹다가. 정말이야? 웬 외국 여자가 순대랑 순댓국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길래 눈길이 가더라고. 내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연애가 시작됐지. 일단들 들어와. 잠깐만, 요 꼬마들은 다 너희 애들이야? 아들 둘, 딸 하나. 아휴, 세상에, 막내가 딸이네. 어서들 들어와. 애들도 한국말 다 하나? 그럼요, 형님. 엄청나게 잘해요. 올케는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겠다. 일단 다들 데리고 들어오긴 했는데
애들이 졸더라고요. 여보, 일단 손님 방에 애들은 재워야겠어. 그래야겠다. 둘은 어떻게 할래? 올케도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할까? 형님, 사실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이 안 와요. 그래, 좋다. 내일 주말인데 다들 그냥 밤새자. 일단 남동생 부부더러 애들을 재우라고 하고 남편과 저는 급한 대로 나가서 먹을거리 좀 사왔어요. 남동생 부부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나, 이 많은 걸 어디서 샀어? 24시간 하는 횟집이랑 치킨집이 있더라고. 그나저나 뭘 해서 먹여야 하는데 우리도 둘 다 일하는 사람들이라 마트를 주말에 나가거든. 형님 감동이에요. 이미 너무 충분해요. 내일은 장 봐서 뭐라도 해줄게. 일단은 출출할 테니까 이거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 누나를 이렇게 다시 보내. 그러게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돌아가신 뒤로는 아예 연락이 끊겨서. 엄마 돌아가신 거 뒤늦게 알았어. 그랬겠지. 엄마도 연락 안 하신 것 같더라고. 엄마랑 아빠는 한 번씩 연락 주고받으셨던 것 같더라. 그래? 엄마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아빠가 알려주셨어. 장례 끝나고 엄마 번호로 단체 문자가 왔더래. 그거 내가 보낸 거야. 저장된 이름 중에는 없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셨더라고. 나중에 아빠 돌아가셨다는 문자 받고 알았어. 그건 내가 보낸 건데 누나가 받았다고? 혹시 몰라서 엄마 돌아가시고도 명의 변경해서 3년 정도는 번호를 계속 갖고 있었거든. 혹시 아빠 연락 기다린 거야? 응, 너랑 아빠가 혹시나 연락할까 봐. 근데 2년째 됐을 즈음에 아빠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오더라고. 그럼 다 알고 있었구나? 응? 근데 왜 연락 안 했어? 하긴 아빠도 엄마 돌아가시고 연락은 따로 안 하셨다고 들었어. 응,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선뜻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어쩌면 네가 나처럼 아빠 번호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연락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 나는 누나처럼 생각을 깊게 못했어. 아빠 돌아가시고 바로 해지했거든. 부고 문자 보낸 분 중에 엄마가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대체 왜 서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거야? 서로 이름도 보기 싫었나 보지.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안부는 주고받아야 하니까 마지못해 저장만 해둔 거 아닐까? 누나도 기억하지? 둘이 헤어질 때 난리도 아니었던 거. 기억하지. 그랬을 수도 있겠다. 마지못해 저장만 한 사이. 그런데도 하는 짓이 똑같네. 그러게. 그때 남편이 묻더라고요. 근데 둘은 왜 따로 살게 된 거야? 당신은 어머님 따라가고 처남은 아버님 따라가고. 얘가 아빠 따라가겠다고 했어. 정말? 네. 사실은 저도 엄마랑 살고 싶었죠. 근데 누나가 엄마랑 살겠다고 하는데 아빠 표정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물론 아빠랑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땐 엄청 울었어요. 그럼 그때라도 오지. 어떻게 그래. 하긴 그때 엄마가 우리 둘을 다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더라고. 그랬어? 엄마가 나중에 그랬어. 사실은 본인이 우겨서라도 둘 다 키우고 싶었는데 그때 엄마도 아빠도 재정 상황이 뻔했대. 아빠가 거금 투자한 걸 떼먹히면서 집안 사정도 안 좋아지고 그걸로 엄마 아빠도 결국 이혼까지 간 거더라고. 돈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네. 그냥 두 분이 많이 싸우던 것만 생각나고. 아빠가 고향 친구 사업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살던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았었나 봐. 원래도 삐그덕대던 사이에 돈 문제까지 터지니까 같이 살 이유가 없더래.
우리 때문에라도 버텨볼까 했는데 아빠가 반성의 기미는 없고 적반하장으로 화만 내니까 엄마도 지쳐버린 거고.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를 많이 후회하셨어. 자존심이 너무 상한 상태에서 엄마가 계속 몰아세우기만 하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오더래. 결국 이혼까지 간 건 본인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우리한테 늘 미안했대. 사실은 빚이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 정말? 엄마한테는 차마 말 못했는데 우리 집만 담보 잡은 게 아니라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빼서 투자하셨었나 봐.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거야? 어릴 때 자기 목숨 구해준 친구래. 그 친구도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럼 그 빚은 다 어떻게 했어? 아빠가 다 갚고 가셨어. 엄마한테 비밀로도 할 겸 피해 안 주려고 미국 지사 발령까지 받으신 것 같고. 아빠도 고생 많이 하셨네. 너도 그렇고. 타지에서 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긴 하더라. 그래도 아빠랑 같이 가길 잘했다 싶어. 왜? 아내도 만나고 아이들도 낳았으니까? 뭐 그것도 크긴 한데 그때 아빠가 고생을 너무 해서 나라도 옆에 없었으면 버텼을까 싶어. 결국 본인이 저지른 일 해결하려고 선택하신 거지만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 덕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빚도 다 갚으셨고. 생각하면 짠하지. 빚만 갚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서. 그럼 사는 게 영 힘들었겠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아빠도 더 연락 못했던 것 같아. 나도 누나랑 연락하는 거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도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그러니까. 근데도 그때는 나도 힘들었다 보니까 누나랑 엄마가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긴 했어. 아휴, 그 바람에 우리 남매까지 생이별했던 거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 것도 있지 뭐. 두 분이 서로 이름을 못 알아보게 해놓으신 것도 한수였고. 근데 엄마 번호가 뭐였어? 우리들 다 엄마 아빠가 서로 저장해둔 이름을 듣고는 빵 터지고 말았어요. 이게 말이 돼? 둘 다 무슨 이름을 춘식이 매화가 뭐야? 나는 나중에 아빠 부고 문자가 춘식이로 와서 그제야 알았다니까. 남동생과 지난 얘기에 울고 있다 보니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얘를 어떻게 찾은 거야? 나도 못 찾았는데. 장모님 돌아가신 뒤로 당신이 미국으로 간 남동생이랑 아버님 얘기를 자주 했잖아. 그랬지. 아빠 돌아가신 거 안 뒤로는 남동생 걱정도 많이 했었고. 잘 살겠지 그러면서 늘 궁금해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더라고. 그러다 아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안다길래 도움을 청해보기로 한 거지. 미국에 있는 변호사까지 알아봤어? 아이, 그럼 어떡해.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그럼 그동안 호텔 간 것도 얘들 때문에 그런 거야?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나 호텔 간 거 어떻게 알았어? 아유, 나 속일 거면 잘 좀 하지.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뭐? 진짜로? 동네방네 소문난 건 아니지만 당신 해명 좀 해야 할 거야. 동서가 봤대. 재수 씨가? 동창회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봤대. 웬 외국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보고 시겁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다음 날도 가서 또 확인했대. 아유, 재수 씨가 많이 놀랐겠네. 재수 씨만 놀랐겠어? 나도 시겁했어. 형님, 혹시 그 외국인 여자가 저예요? 우리 동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얼굴은 안 나오고 뒷모습만 나왔어. 뒷모습이 똑같아.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상하다 하긴 했어. 평생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외국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나 싶고. 어머나 형님, 절대 아니에요.
매형이 우리 보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말에 맞춰서 형님 댁에 쳐들어올 계획이었거든요. 모두의 계획을 내가 무산시켰네. 근데 올케는 우리 남편한테 매형이 아니라 아주버님이라고 하면 돼. 아주머니? 아주버님? 저 그냥 매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 뭐라고 부르든 뭐 어때? 미국에서는 그냥 다 이름 부르지? 그렇긴 한데, 저도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교육? 우리 신랑한테 한국에 누나가 있다고 하니까 호칭을 반드시 연습해두라고요. 그래서 형님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형님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은 거 있죠. 근데 우리 신랑이 계속 매형매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따라했어? 네, 아주버니. 맞죠? 맞아. 아주 잘하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우리 딸이 거실에서 친척 동생들이랑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밤새 푹 잔 애들은 이미 집안을 난리법석으로 만들고 있었고 남동생 부부도 남편도 뻗어서는 일어날 생각을 안 했어요. 얘들아, 밥 먹어야지. 엄마, 애들은 시리얼 먹지 않을까? 그래도 고모 집에 왔는데 시리얼은 좀 그렇잖아? 밥에 국 정도는 있어야지. 딸, 잠깐만 애들 좀 보고 있어. 엄마, 내가 심부름 갈래. 내가. 무랑 소고기 사와야 하는데 너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끓여주려고. 제발 내가 가게 해줘. 나 아침 7시부터 얘네랑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결국 딸이 심부름을 하겠다고 하길래 보내고 저는 밥부터 안 쳤어요. 애들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나 보다가 햄도 좀 부치고 하니까 애들이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오더라고요. 고모, 김치 먹고 싶어요. 어머나, 너 존댓말도 할 줄 아니? 엄마 아빠한테도 존댓말 하는데요? 아우, 세상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처럼 사네. 근데 내가 고모인 줄은 어떻게 알았어? 일단 밥부터 먹이고 차차 인사할까 했더니 어젯밤에 봤어요. 엄마랑 아빠가 고모네 간다고도 했고요. 고모부도 좋아요. 고모부가 너희들 있는 호텔 가서 뭐 해줬어? 짜장면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줬어요. 아휴, 내가 못 살아. 진즉에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지. 왜 못 살아요? 호텔에서 불편했지. 조금? 근데 재밌었어요. 여행 온 거니까. 하긴 너희들은 한국은 처음이겠구나. 엄마가 언젠가는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에 할머니랑 고모가 있다고. 엄마가 할머니 얘기도 했어? 네. 할머니는 할아버지처럼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한국이 고향이래요. 우리 고향도 사실은 한국이고요. 그렇지. 너희도 한국인의 혈통이니까. 그게 뭐예요? 너희가 알든 모르든 너희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야. 아무튼 잘 왔어. 고모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할머니표 떡국 하나는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 오늘 저녁에는 한국 명절에 먹는 거 다 해 먹어보자. 그날 오후 어른들이 다 깨어난 뒤 우리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여느 주말과 다르지 않은 오후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 주말은 명절이었어요. 설과 추석 중 언제로 할 거냐고 하길래 둘 다 하자고 했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설 음식, 추석 음식을 다 하려니까 아주 집안이 터져나갈 것 같았죠. 여보, 당신은 송편을 왜 이렇게 못 빚는 거야? 여보, 나도 진짜 오랜만이야. 초등학생 때 한국 떠나고 처음이라고. 형님, 저 잘하는 거 맞죠? 제가 남편보다 잘해요. 그러게, 우리 동서가 더 잘하네. 고모, 나도 잘해요. 아이고, 우리 조카들 솜씨가 엄마 닮았네.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이다. 아, 누나. 어릴 때는 내가 누나보다 잘 빚었던 거 알지?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어떻게 남동생보다 송편을 못 비냐고. 우리 엄마가 참 널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세월 좀 더 지나면 때가 되면 보게 되려니 생각만 했지.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후회되더라고. 진즉에 좀 찾을걸. 그랬으면 엄마가 마지막에도 아들 얼굴 한번 봤을 텐데 싶어서. 남동생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빠도 누나 많이 찾았어. 에휴, 그럼 연락 좀 어떻게든 하지. 엄마 부고 문자 왔을 때 아빠도 이미 암투병 중이었어. 내가 엄마 연락처라도 혹시 아시면 누나한테 연락해보겠다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시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서야 진심을 말씀하시더라고. 사고만 치고 누나는 키워주지도 못한 아빠인데 아빠랑 나는 엄마 임종도 못 지켰는데 연락할 자격이 있냐고. 그냥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랑 누나랑 만나서 다시 의좋게 지내라고 하셨어. 엄마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언도 못 남기셨어. 아마 임종을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아빠가 춘식이었다는 건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랬으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연락됐겠네. 아빠가 내 연락 받고 너한테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긴 아빠도 본인이 미국에서 고생한 거 엄마랑 누나한테 절대 알릴 생각이 없었어. 하여튼 둘 다 고집은. 너한테도 끝까지 매화가 엄마인 건 안 알려주셨다는 거잖아. 그런데도 결국엔 만났다는 게 가장 신기해. 그러니까 말이야.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라더니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분도 좀 오래 사시지. 이렇게 우리 남매가 만나서 정 나누는 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떡국에 송편은 기본이고 전, 갈비, 잡채, 명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같이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온 조카들도 한식을 아주 잘 먹더라고요. 올케, 혹시 애들 한식 먹여 키웠어? 애들이 어쩜 이렇게 한식을 잘 먹어? 저도 바빠서 아침은 이렇게 못하는데요. 저녁은 되도록 한식으로 먹어요. 어머, 정말? 네, 우리 애들 청국장 먹으면서 컸어요. 애들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많이 돌봐줬거든요. 어쩐지 아까 소고기 묵국에 밥 말아 먹게 했더니 뚝딱 다 해치우더라고. 잘 먹어요, 된장찌개. 미역국, 청국장, 묵국, 국물이랑 국물은 다 먹어요. 잘했다. 밥 먹여서 키우는 게 가장 좋지. 그래도 애가 셋인데 몇 끼 해먹이는 것도 대단하네. 내 동생도 잘해? 그럼요. 우리는 무조건 다 같이 해요. 애들도 자기 나이에 맞게 집안일을 다 돕게 가르쳤어요. 저녁 차릴 때도 앉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애들은 숫자라도 놓고요. 저랑 남편은 같이 요리하고요. 잘했다. 아주 좋네. 남편이 워낙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빠랑 둘이 살다 보니 밥을 자기가 다 했대요. 아, 그랬구나. 네. 아빠가 일만 하셔서 밥 해주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기 손으로 밥을 해먹었나 봐요.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짠해서 오늘은 내가 해주겠다고도 해도 아니래요. 내 식구들 밥 해주는 게 뭐 서러운 일이냐고. 대신 아빠가 돈 벌어와서 자기도 학교 다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엄마 밥 먹고 자란 내 입장에선 갑자기 내 동생이 짠하네. 이제야 내가 좀 짠해? 어이구, 그 어린아이부터 철이 든 줄은 이제 알았네. 아빠가 짠해서 아빠를 따라가다니. 너보다 내가 더 어렸네. 너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을 텐데. 누나가 엄마랑 살아서 다행이야. 누나는 한국에서 살아서 다행이고 덕분에 이렇게 좋은 매형도 만나고 나도 한국 와서 기댈 때도 있고 말도 이쁘게 하네. 솔직히 나는 매형한테 진짜 고마워. 엄마 돌아가셨는데도 매형이 누나 옆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못 있어준 게 그나마 덜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도 봤다면 좋았겠지만 누나도 준비 없이 맞은 이별이라고 하니까 누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말도 못하지.
누나 그때 기절했었어. 장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연락받자마자 쓰러지는 바람에 내가 이 사람을 얻고 장모님 계신다는 응급실로 뛰어갔었지. 그랬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 장모님이랑 누나를 동시에 잃는 줄 알았거든. 어쩜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지. 나도 후회했어. 사실 장인어른이랑 처남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은 그 전부터 있었거든. 근데 나 사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있었던 거지. 매형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제가 했어야죠. 저도 미국 사는 게 정신없고 바빠서 애들도 셋이나 낳고 하다 보니까 결혼 후에는 아버지 생각도 많이 못하고 지냈어요. 매형통에 연락받았을 때 진짜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그때까지 잠자코 그 상황에 휩쓸리는 줄만 알았던 딸이 입을 열더라고요. 나도 완전 소름이었는데. 네가 언제? 아빠가 갑자기 학교 앞으로 와서는 하루만 학원 째라고 했을 때. 언제? 설마 둘이 같이 들어오던 그 밤? 아빠가 이 앞에서 만났다고 했던 날 있잖아. 우리 아빠가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네. 안 그래도 이상하긴 했어. 내가 네 아빠 의심할 때 네가 아빠 바람 피우는 거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딱 잘라 말했었잖아. 그게 불과 어제였거든. 어머, 그렇네?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시간 개념도 사라지는 것 같아. 아빠가 나 데리고 호텔에 갔었어. 난 이미 인사도 했었고. 어쩐지 오늘 아침에 네가 동생들이랑 너무 잘 지낸다 했다. 그래, 어젯밤.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말 듣고 당신 뒤쫓는 대신 그냥 집에서 가만히 기다린 거잖아. 그래서 안 자고 있었던 거야? 우리 딸이 내가 당신 쫓아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더라고. 물론 우리 딸이 한 말은 무작정 기다리라는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나는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야겠다 싶었어. 바람 피우는 게 아니면 왜 자꾸 핑계를 대고 집에 안 오는 건지 알아야겠더라고. 그래서 기다렸구나. 어쩐지. 맞다. 동서한테도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연락을 줘야 하는데. 혹시 나 뒤따라가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그 호텔로 올 생각이었어? 그럼. 동서한테 물어봐서 호텔 이름부터 물어보려고 했지. 호텔에서 다 같이 마주쳤어도 엄청 웃겼겠다. 그러게. 형이 외국 여자랑 바람난 줄 알고 쫓아왔는데 그 방 안에 외국 여자 남편이랑 자식 셋까지 있는 걸 봤으면 우리 누나 또 기절했을 수도 있겠네? 기절은 무슨. 바로 알아봤을걸. 새벽에도 네 매형이랑 같이 와서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어두워서 안 보였지만 느낌이 이상했어. 그래서 냅다 불부터 켠 거야. 어쩐지 너인 것 같아서. 나 진짜 감동했잖아. 누나 날 한 번에 알아보더라. 어릴 때 얼굴 그대로더라고. 어떻게 있겠니? 아빠랑 미국으로 가기 전에 너 혼자 엄마랑 나 찾아왔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그날이 지금도 눈에 선해. 나한테 와서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쥐어주면서 그랬잖아. 누나, 내가 커서 누나 찾아올게. 우리 그때 꼭 다시 만나자. 그 말을 하는데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껏 잘 참았는데. 나도 주책이다 정말. 울고 싶으면 울어. 안 그래도 이상하다 했어. 남동생이랑 그 가족들 보는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한 번을 안 울길래 울 자격이 있어야지. 미국에서 그 고생을 했다는데 나는 내심 아빠를 많이 원망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빠 따라간 얘를 부러워하기도 했어. 적어도 아빠 따라갔으니까 나처럼 가난하게는 안 살겠지 싶어서. 알아. 왜 모르겠어. 그때 엄마랑 누나랑 살던 집이 반지하방이었잖아. 엄마가 들어오게도 못했지만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 봤어. 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대신 네 손에 용돈 쥐어주셨잖아. 아빠 말 잘 듣고 위험한 데 다니지 말라고.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는 결국 남동생도 울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그럼 우리는 언제 보냐고 하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한국에 오라고. 그때 보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아빠 말 잘 듣고 있어라. 나는 누나가 더 부러웠어. 나도 엉엉 울면서 그제라도 엄마랑 누나랑 살고 싶다고 말할까도 했었어. 근데 엄마가 안 잡아주더라고. 엄마가 잡아주길 바랐어? 엄마가 울길래 그제라도 나한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된다. 엄마랑 누나랑 살자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가 얼른 가라고 하더라고. 우리 사는 게 영 그랬으니까. 다 크고 나서야 그때 상황이 다시 보이더라고. 엄마도 아빠 따라서 나를 그 타지에 보내는 게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싶어. 자식 낳아보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 아빠는 재혼은 안 하셨어? 아휴, 그럴 여력도 없었어. 그저 본인이 친 사고 수습하느라 전전긍긍. 그 빚을 나랑 누나랑 엄마한테 안 남겨주려고 억척스럽게 일만 했어. 엄마도 결국 재혼은 안 했는데 그럴 거면 뭘 이혼을 해. 헤어져서 행복하게도 못 살았구만. 어쩌면 두 분 다 더 못 볼 걸 보기 전에 헤어지신 거 아닐까? 첫사랑이었다며, 서로.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미 너무 많이 싸웠으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물어볼 수 없는 마음을 남동생과 둘이 주고받으면서 떠올려봤어요. 누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돈 사고를 크게 쳤어. 집도 날아가고 애들 둘은 키워야 하는데 그 남자는 반성도 없는 것 같아. 상황이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지? 나는 첫사랑이랑 결혼한 건 아니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순간 남편이 섭섭하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왜? 당신한테는 내가 첫사랑이야? 아닐 것 같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말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짝사랑 빼고는 당신이 처음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첫사랑인 거 아니야? 그 후로는 누굴 좋아해 본 적도 없어. 서로 좋아서 마음을 주고받은 첫사랑은 당신이라고. 어머, 그랬어? 당신 첫사랑은 누군데? 순간 저도 모르게 헛기침이 다 나오더라고요. 뭐 아무튼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엄마 마음은 이해한다고. 형님 말 돌린다. 아이 참 동서. 같은 여자끼리 이럴 거야? 형님 진짜 궁금해요. 첫사랑은 언제였어요? 그럼 올케는 내 동생이 첫사랑이야? 아닌데요? 그것 봐. 그러니까요. 형님도 쿨하게 알려주세요. 올케,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첫사랑이랑 결혼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나도 모르게 실토해버린 거. 나는 지금 그걸 후회해. 그러자 갑자기 제 딸이 한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겁니다. 내가 알아. 야, 너 손 안 내려?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남편이 딸에게 발언권을 주더라고요. 우리 딸, 말해봐. 엄마 고등학교 때. 엄마가 너한테 말해준 적 있어? 완전 학교 안에서 공식 커플이었다던데? 뭐? 당신 진짜야? 아, 진짜.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올케랑 우리 딸이 적이네, 적. 그날 밤새 남편한테 진짜라는 소리를 듣다가 겨우 잠들었잖아요. 다음 날은 남동생 가족과 함께 엄마를 모신 수목장지에 갔어요. 그전까지는 명랑하기만 하던 남동생이 유난히 긴장한 눈치더라고요.
살아계신 엄마 본다고 생각해. 벌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어떡해? 살아계신 엄마를 봤으면 이렇게는 안 떨렸을 것 같은데. 엄청 떨리네. 솔직히 어제까지는 체감이 안 됐던 것 같아. 다 말로만 들었으니까.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지. 이제야 실감나? 나는 지금도 실감이 안 나.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늘 보고 살았는데도 실감이 안 나.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몰라. 그런 거야? 나도 아빠 뵈러 가야 하는데. 너랑 똑같은 기분이겠지. 남동생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그때는 내가 누나 곁에 있어줄게. 그래, 우리 엄마 아빠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야지. 엄마의 나무 앞에 선 남동생은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왔어. 겨우 그 한마디를 하고 또 엉엉 울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불러봐서 어색해. 미안해. 아빠한테 졸라서라도 엄마랑 통화도 하게 해달라고 하고 연락도 하게 해달라고 할걸. 아빠가 늘 녹초인 채 사니까 차마 엄마 얘기도 못 물어보겠더라고.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엄마 가슴 아프게. 근데 엄마는 아빠랑 연락처도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 바꿔달라고 안 했어? 많이 보고 싶었을 거면서. 원망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알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못했을 거라는 거. 전화해도 못 보니까 내가 엄마 보고 싶다고 엉엉 울어도 나 데리고 갈 처지도 형편도 안 됐을 테니까. 나중에 아빠한테 들었어. 아빠가 이혼하면서 한 가지는 약속했다며. 돈 문제는 나 해결할 거라고. 절대 엄마나 누나 나한테 그 짐 안 넘긴다고. 그러니 잘 지내라고. 근데 엄마, 아빠가 한 가지 더 부탁했는데 말해도 돼? 남동생이 저를 보더라고요. 아빠가 자기 가고 나면 엄마 옆에 묻어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었어. 그랬어? 엄마한테는 차마 못 물어봤대. 아마 엄마는 싫어할 수도 있대. 평생 자기 때문에 골머리만 앓았다고. 그런데도 아빠는 마지막에는 엄마 옆에 묻히고 싶다고 했어. 처음 사랑한 사람도 엄마고 비록 자기가 못나서 엄마를 떠나게 했지만 마지막 사랑도 엄마라고. 저도 하염없이 울다가 결론은 내렸던 것 같아요. 내가 모시고 와야겠다. 정말? 솔직히 우리 마음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같이 있고 싶어 하든 말든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 몫이지. 우리가 한국이랑 미국 오가면서 보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왕이면 한쪽에 같이 모셔두면 좋잖아. 그렇지. 그 핑계로 나도 한 번씩 한국에 오면 되니까. 누나랑 매형, 우리 조카도 볼 겸. 여보, 나도 같이 올 거야. 나야 당신이 같이 와주면 좋지. 그러니까 아빠 소원 풀어드리는 걸로 하자. 아마 엄마도 유언 남길 시간이 있었으면 같은 말을 했을지도 몰라. 가만 보니 둘이 똑같은 사람들 같거든.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둔 것부터가 어쩜 그렇게 똑같니? 혹시 옛날에 둘이 쓰던 애칭은 아니겠지? 어머, 그럴 수도 있나?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나중에 저 하늘에 가서 따질 거야. 아, 진짜 그럴 거면 이혼을 왜 했냐고. 그냥 내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겨내지.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진짜 그랬으면 대박이다. 그리고 며칠 뒤 남동생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집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빠져나가니 집안이 다 허전하더라고요. 동서에게 진실을 알려줬더니 동서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어머, 어쩐지 우리 아주버님이 그럴 리가 없다 했어요. 그나저나 저도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번에는 나도 경황이 없었어. 다음에 오면 다 같이 보자.
동서는 남동생 가족이 언제 오냐고, 우리 딸은 미국에 언제 갈 거냐고, 둘이서 하루가 멀다고 묻더라고요. 결론은 딸 방학하고 우리 세 식구가 다 같이 가는 걸로 가닥을 잡았어요. 남편도 하루빨리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놈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아버님도 얼른 모시고 와야겠다. 고향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싶으셨을까? 그러게, 그래도 남동생이 있어서 내가 못 들을 뻔했던 얘기도 다 들었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애써 찾아준 덕분에 갑자기 허전했던 가슴이 좀 채워지는 것 같아. 나도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뵀으면 더 좋았겠지만.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네. 그렇게들 얼른 만나고 싶으셨나? 갑자기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모르죠. 어쩌면 저 하늘에서 두 분이 그날처럼 두 손 꼭 잡고 자식들 사는 걸 보고 계실지도요.